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분 슬개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은요, 다른 말로 앞뚜껑뼈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시 뚜껑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파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개골은요, 무릎 앞에 있는 뼈죠. 3살에서 5살 사이에 여러 개의 골화 중심이 점차 융화되면서 하나의 큰 슬개골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 슬개골은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뼈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슬개골이요. 뼈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분 슬개골이라고 하고요. 유식하게 좀 정의를 쭉 풀어봤는데요. 슬개골의 융합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성장 종류 후까지도 유합되지 않고 슬개골 일부가 별개의 뼈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정의합니다. 정상과 이분 슬개골의 차이를 알아보게 되면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정상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뼈라고 보이죠. 종자골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슬개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썩 좋지는 않겠죠. 원인 알아볼까요? 어릴 때는 섬유성 연골의 한 조각이 되는데요. 성장을 통하면서 점차 단단한 뼈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골화 중심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때 융합이 되면은 하나의 슬개골이 되고요. 융합이 되지 않으면 이분 슬개골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골화 중심뼈가 어디에 나타나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이게 대부분 슬개골에는 위쪽과 외측입니다. 결국은 바깥쪽 위에 뼈를 만져보면 그쪽이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아래쪽에도 생기고요. 측면 쪽에서도 쭉 생긴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림으로 볼게요. 유리연골 결합이라고 합니다. 신콘드로시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섬유 조직이나 연골 조직에 의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이분 슬개골은요, 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섬유성 조직 또는 몰랑몰랑한 연골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약한 결합이겠죠. 뼈가 아니니까. 그래서요, 손상이나 직접적 외상, 반복적 미세 외상은 뼈를 분리시키고 염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회복 능력을 가지는 거죠. 두 개의 뼈 사이에 움직이겠죠. 뼈가 움직이니까 증가된 가동성으로 인해서 결합을 약화시키고 통증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증상이죠. 뼈가 두 개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인구의 1% 정도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증상은 유발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많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 활동력이 많은 유소년의 경우에는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운동선수들은 이분 슬개골이 꽤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에 아픈지 슬개골 상방, 위쪽과 바깥쪽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내가 이분 슬개골이구나, 또는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분 슬개골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증이 있고요. 손으로 눌러보면 그쪽 앞통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 아프는지요? 계단 오르내릴 때, 운동할 때, 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등등이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분류를 보면요, 골편의 위치에 따라서 1형부터 3형까지가 나누어지고요. 1형은 골편이 슬개골 하부에 있는 경우 5%고요. 2형은 골편이 슬개골 외측에 있고 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3형이 제일 많죠. 골편이 슬개골 상외측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75%를 차지하고요. 과사용에 의해 통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1형은 밑에 있는 거 5% 정도를 차지하고요. 2형은 측면에 있는 거 20%, 3형이 상외측에 있는 경우 75%를 차지한다고 하죠. 외래에서 보시면 이게 제일 많습니다. 진단은요, 눌러보면 제일 알죠. 외래에서 눌러보면 앞통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꼭 다 알 수는 없죠. 염증이 있다든지, 근육이 안 좋다든지, 연골이 안 좋으면은 그런 앞통이 느끼기 때문에 확진을 해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찍기도 합니다. 또 MRI를 찍어서 갈라진 거 보면서 슬개골 밑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또 주변에 추백이 지나간다든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이 동그란 뼈에 그림 본 거랑 똑같죠? 이렇게 슬개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외래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꼭 여러 각도에서 다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MRI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타입 2가 되겠죠? 이 모양 뼈가 떨어져 있습니다. 뼈가 떨어져 있고 슬개골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요건 꽤 아픈 모양의 형태겠죠. 불안정하게 많이 연결돼 안정된 형태가 아니라 섬유성 연골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심하고 꽤 통증을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뼈 조각이 잔잔한 뼈 조각이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겠죠. 치료는요, 성장기 때 그리고 어린 나이에는 수술을 하지는 않죠.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요. 많이 움직이면 아프니까 활동 제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유발되는 행동은 제한해 주시고요. 또 대퇴사두근에 신장성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만이 좋아지겠죠. 근력 강화도 해주고 스트레칭도 해주라는 이야기죠. 대퇴사두근이 짧아지게 되면 통증이 더 느끼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을 늘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물리치료 하고요. 주사치료도 합니다. 주사치료를 그쪽에다 프롤로 또는 PDRN 주사를 맞아서
인대나 건, 염증을 좋아지게 해주는 거죠. 수술은요,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실패 시에는 하게 되는데요. 골편 제거술을 하게 됩니다. 사명일 때. 골편이 아주 작을 때 하게 됩니다. 골편이 너무 클 때 골편을 제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퇴사두근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을 때는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골편이 아주 클 때, 그럴 때는 골편 고정술을 해주게 됩니다. 핀을 받고요. 또 스크루를 박아서 슬개골을 붙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은요, 보존적 치료 실패 시 뼈조각이 작을 때는 제거하고요. 클 때는 고정술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문 슬개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도 필드에서 많이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 그리고 야구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이문 슬개골이 없이 무난하게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돼서도 문제없이 꼭 훌륭한 선수가 되거나 훌륭하게 안 아프게 운동을 잘하는 일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천병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